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복소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복소 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이제 점차 배워 나갈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복소 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라고 해서 뭐 주어져 있는데, 보통 커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상한 조건 같은 거를 별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체로 다 조각적으로 연속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보통은 스무스한 거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곡선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은 끊어져 있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연속 같은 게 아니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이제 한두 개 정도 있어도 얘네들은 이제 조각적으로 끊어서 보면은, 이렇게 쪼개서 놓고 보면은 각각의 조각들은 뭐 충분히 연속이고 뭐 미분 가능하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전부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 C에 대해서는 조각적으로 연속이라는 조건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함수 F에 대해서도 대체로 연속이라는 얘기는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연속이 아니면은 적분하기가 조금 껄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주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기호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할 텐데, 뭐 이런 기호가 그렇게 낯선 기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예전에 선적분 같은 거를 배우실 때 아마 많이 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뭐 정의 자체는 선적분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복소 평면 위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복소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f는 당연히 이렇게 C에서 C로 가는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복소 평면이랑 R2랑도 뭐 거의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마음속으로는 R2에서 R2로 가는 어떤 벡터장 같은 걸로 뭐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복수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뭐 달라지는 것들이 있긴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성질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함수 자체만 놓고 다룰 때는 좀 뭔가 R2에서 R2로 가는 거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왜냐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런 거로 쓰면은 얘는 저 벡터 필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X 하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벡터장일 것 같은데, 얘가 뭐 그렇게 좋은 성질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요렇게 벡터장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러고 나면은 요렇게 정의가 된 것도 뭐 그렇게 뭐 낯선 표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 정의를 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몇 가지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다 계산을 하지는 않을 거고, Z 제곱이라는 함수를 적분을 할 건데 어떤 곡선에서 얘기를 할 거냐면, 그냥 뭐 중심이 뭐 원점이고 뭐 반지름이 R인, 이게 뭐 보통은 이렇게 식으로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말로 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잘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이런 곡선이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 곡선을 어떻게 매개화를 할 수가 있냐면 R 곱하기 2IT고, 뭐 호의 일부, 이 원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T를 뭐 A에서 B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왜냐면 얘가 뭐 여기서도 그냥 호라 그랬으니까, 그냥 어떤 이런 원에서 뭐 일부니까 그냥 T를 뭐 A에서 B까지 임의로, 그냥 만약에 얘가 한 바퀴를 다 도는 원이었다, 진짜로 원이었다, 지금은 이제 호의 원의 일부여서 호를 매개화하기 위해서 얘가 뭐 각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요만큼 정도 되어 있으면은 뭐 각도가 뭐 0에서 2파이까지 다 도는 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원인 경우에는 그냥 요렇게 매개화를 해주면 되겠죠. 한 바퀴 도는 걸로.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쟤를 매개화를 해놨으니까 A부터 B, 쟤를 적분을 하는 거는
적분 구간은 이제 t에 대한 걸로 바꿨고 z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r제곱 2의 2it에 이렇게 쓰고 나면은 z 프라임 t는 i 곱하기 r의 2it니까 이렇게 돼서 ir 세제곱에 2의 3it dt. 그래서 뭐 이렇게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적분을 진짜로 곡선 같은 게 주어져 있을 때 책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 선적분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은 예제들을 한번 다 풀어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면은 만약에 그러면 얘는 이런 뭐 값이 되겠죠. 지금 뭐 3분의 r 세제곱에 2의 3ip 2의 3ia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r에 어쨌든 뭐 의존하는 거로 보이고 뭐 양 끝점에도 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계속 비슷한 거를 하겠지만 만약에 진짜 이거 원이었으면은 이거 0에서 2파이까지 매개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a는 0이고 b는 2파이를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값은 0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뭐 2의 6파이 i 빼기 1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도니까 뭐 값이 0이 나왔다는 것도 조금 뭐 신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지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뭐 0이라는 값 자체도 뭐 좀 신기한 것 같고, 얘가 신기한 이유는 r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계산에 따르면은 얘가 그냥 호의 일부 정도였으면 반지름에 의존을 합니다. 값이 원을 한 바퀴 다 도는 게 아니었으면. 근데 이제 원을 한 바퀴 다 도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값이 0일 뿐만 아니라 반지름에 의존하지 않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을 통해서 이런 관찰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이 있는 거는 뭐 이 적분 값이 언제 0이 잘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뭐 함수 f가 적당히 이제 좋고, 이제 좋다라는 얘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조건들을 찾아 나갈 텐데, 이 함수가 좋고 곡선이 지금 이제 원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 호랑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그냥 이런 호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원이 됐으니까 얘는 패곡선이 되겠죠. 네, 뭐 좀 더 나아가면 뭐 심플 클로즈드 커브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곡선을 따라 적분을 하면은 적분값이 0이 된다. 뭐 함수가 조건을 좀 더 이제 줬을 때, 이것도 우리가 1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랑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런 구간에서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할 때 패곡선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처음 시점이랑 마지막 종점이 같은 거니까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는 게 0인 거는 뭐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점과 종점이 같은 어떤 영역이나 어떤 뭐 선분 이런 위에서 적분을 하면은 0이 됐으니까 곡선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시점이랑 종점이 같으면은 적분값이 0이 된다. 근데 다만 이제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함수가 좀 적당히 좋을 때만 이런 얘기들을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같은 곡선에 대해서 매개화를 해주면 z 제곱인 거는 여기에서도 호를 그냥 원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에서는 얘를 t 플러스 it고 t가 0에서 1일 때 뭐 이런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이게 t 플러스 it로 되어 있어서 조금 딱 봤을 때 뭐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얘를 그냥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그냥 t, t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은 뭐 똑같은 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복소 평면 위에 있는 뭐 x 플러스 i y라고 하는 거는 그냥 x, y랑 대응을 시켜주니까 여기서도 t 플러스 it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냥 t, t 0에서 1까지니까 그냥 0, 1,1과 0,0과 있는 이런 성분 위에서 적분을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해주면 적분도 그냥 뭐 z1 프라임 t는 1 플러스 i니까 적분을 할 때도 쟤도 c1 위에서 쟤를 적분을 해보면 0부터 1까지 저 함수가 t 플러스 it의 제곱에 dz는 1 플러스 i의 dt 이렇게 해서 뭐 복소수 계산 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매개화해서 적분하는 거 잘 해보자. 매개화 어떤 이런 뭐 곡선을 그림으로 줬을 때도 이런 직선을 그림으로 줬을 때도 얘를 C1이라고 했을 때 요 곡선 위에서 이런 함수를 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우선 매개화를 잘 해야겠죠. 네. 좀 친절하게 뭐 이렇게 식을 진짜로 매개화한 식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림을 주고 직접 매개화도 해보고 뭐 계산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양 방향으로 매개화가 이렇게 주어진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림을 보고 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양방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진짜로 함수 주고 곡선 줬을 때 계산을 해보는 거 당연히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매개화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는데, 얘가 그냥 어떤 A에서 B까지 이제 잘 정의가 된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실수에서는 A부터 C까지 적분하고 C에서 B까지 적분하는 게 잘 쪼개지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곡선 C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이런 ZT로 잘 매개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처음 T는 A고 여기가 T는 마지막 종점이고 중간에 내가 T는 C라는 점을 하나 잡았을 때 곡선도 결국은 이렇게 잘 쪼개서 매개화를 해줄 수 있다. 요 얘기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곡선도 쪼개져 있을 때 얘를 여기 한번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은 각각 나눠서 잘 적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칸투어란 얘기를 이제 종종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얘는 그냥 조각적으로 연속인 그냥 곡선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별 얘기가 없으면은 뭐 조각적으로 잘 연속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적어도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매개월 할 때 Z'T 같은 게 항상 등장을 하니까. 근데 얘가 뭐 완전히 스무스는 아니어도 약간 이렇게 뾰족한 점들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이 뭐 유한계 정도는 있어도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잘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를 뭐 더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뭐 y는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 뭐 a부터 b까지 잘 주어져 있을 때 뭐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 뭐 얘기를 제가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얘를 뭐 요런 곡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얘가 뭐 만약에 뭐 ft, gt로 매개화된 곡선에 대해서도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 뭐 식이 잘 요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제가 뭐 더 얘기 안 해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어차피 복소평면이나 그냥 복소평면 위에 있는 어떤 곡선도 결국은 뭐 2차원으로 볼 거니까, 뭐 y는 fx 꼴로 나타나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매개화된 뭐 phi t, psi t로 잘 매개화가 되면은
곡선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제가 더 얘기를 안 해도 되겠고, 한 가지 그래도 기호가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제 DZ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요거를 Z 프라임 T에다가 절대값 취한 요걸로 이제 많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DZ가 약간 치환적분할 때처럼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호로 여기서는 뭐 DZ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기호로 그냥 편의상 요거를 비슷하게 그냥 요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곡선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 L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새롭게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원래 이제 DZ에다가 절대값 기호 같은 게 없었으면은 그냥 Z 프라임 T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는 원래는 그냥 저 Z 프라임 T에 절대값 없는 그냥 얘였는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DZ에다가 이런 기호를 쓰면은 Z 프라임 T에다가도 절대값을 씌워 넣는 요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크게 뭐 중요한 이유는 없는데, 나중에 뭐 부등식 같은 거를 하나 쓸 때 뭐 이렇게 쓰면은 조금 깔끔하게 쓸 수 있어서 이런 기호를 이제 종종 나타내고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뭐 적분 같은 거를 하나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어쨌든 함수는 뭐 z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주어져 있고, 곡선 C를 뭐 이런 식으로 반지름 R자리인,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원점인 어떤 원인데 0에서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한 바퀴 다 돌고 있는 이런 원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늘 하던 것처럼 Z 프라임 T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니까 DZ에다 요거니까 얘는 그냥 R이 되겠네요. 왜냐면 I랑 EIT는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R에 마이너스 INT에다가 RDT가 되니까, 얘는 n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 R에 n-1제곱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 이게 마이너스 INT DT인데, 얘를 그냥 적분을 하려고 보니까 n이 이제 분모에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뭐 n이 0일 때 0이 아닐 때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n이 0이면은 진짜 1이라는 함수니까 뭐 조금 달라질 거고, n이 1이 아니면은 뭐 2의 마이너스 IT 같은 뭐 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만약에 n이 0이었으면은 애초에 그냥 뭐 1이니까 그냥 얘가 돼서, 그냥 얘는 둘레의 길이가 되니까 R에다가 1dt니까 2파이 R이 돼서 진짜 둘레의 길이가 될 거고, n이 만약에 0이 아니었으면 얘는 저거 나눠줘서 마이너스 IN분의 1에 마이너스 INT의 0에서 2파이까지니까 뭐 0이 되겠죠. IN분의 1에 2파이 IN 빼기 1이니까 0이. 그래서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뭐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고 뭐 딱 보자마자 뭐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식을 그냥 써보고 나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in분의 1로 이렇게 나누려고 할 텐데 뭐 n이 분모에 있으니까 n이 0일 때는 조금 따로 생각을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더 뭐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함수식 자체를 봤을 때 얘가 n이 0이면은 1이라는 함수고 n이 0이 아니면은 진짜로 뭐 z n제곱분의 1 같은 이런 좀 다항식은 아니지만 이런 유리식 같은 게 되니까 함수 자체가 좀 본질적으로 다른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뭐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직접 계산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 ML 이니퀄리티라고 써 있긴 하는데 뭐 이런 이름 자체가 뭐 중요한 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부등식 하나를 좀 많이 쓰는 부등식을 얘기를 할 텐데, 요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는 아니고 1차원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 얘긴데 뭐 어떤 그냥 뭐 A에서 B까지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요 얘기를 이런 거를 증명을 했었죠, 그렇죠? 뭐 요거랑 뭐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얘를 복소수 쪽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증명을 할 텐데, 여기서 뭐 ML이라고 쓴 이유는 그냥 FZ의 이 C 위에서의 최대값 수프리멈을 M이라고 하고, 얘가 이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텐데, 뭐 증명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요거는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어떤 곡선을 우리가 뭐 ZT라고 뭐 어떤 곡선인지는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매개화를 잘 해보면 왜냐면 매개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요 값 자체를 어쨌든 이제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계산하려면은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변수 같은 걸로 잘 바꿔놓고 매개화를 한 다음에 적분해야 되기도 하고, 애초에 정의 자체가 뭐 매개화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잘 매개화를 해보면 절대값 우선 씌워놓고 그럼 A부터 B까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일변수에 대한 뭐 안에가 비록 복소수 변수를 갖는 애긴 하지만 어쨌든 일변수 함수로 바뀌었으니까 복소수에서 성립하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요 표현이 되겠죠. 얘가 정확하게 뭐 표현만 이렇게 얘를 다시 쓰면은 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얘랑 똑같아지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뒤에 나가 있는 것들을 써보면 F 자체가 어쨌든 요 곡선 C 위에서 다 M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M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M은 뭐 T 바깥으로 뽑아내서 M 곱하기 A에서 B까지 Z 프라임 T dt. 그러면 뭐 이렇게 써 놓으면은 얘가 또 아까 표현에 따르면은 이렇게 쓰니까, 근데 얘는 정확히 곡선 C의 길이였으니까 그냥 ML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부등식이 그렇게 막 엄청 샤프한 부등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넉넉하게라도 우리가 이렇게
바운드를 잘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을 당연히 증명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증명을 할 때 이 부등식을 종종 쓰게 될 텐데 결국은 m과 l 곱하는 것보다 작다. 여기서 m은 이 곡선 C 위에서 FG의 최대값 같은 거, 얘를 잘 눌러줄 수 있는 어떤 어퍼 바운드 하나 가지고 온 거고, L은 곡선의 길이. 네. 함수의 최대값, 수학의 최대값, 곡선의 길이. 네. 곱하는 걸로 잘 바운드를 시켜줄 수가 있다. 네. 요런 부등식의 이름 자체는 보통 이름까지 붙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 그리고 기억을 할 때는 사실 기억할 게 그렇게 많지 않긴 하지만 절대값 기호가 그냥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절대값 기호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부등식은 좀 넉넉한 부등식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많이 쓰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조금 이런 m 같은 게 정말로 존재하냐, 그러니까 언바운디드일 수도 있지 않냐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f가 연속이고 칸토어 c는 컴팩트 셋이니까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최대 최소를 잘 가지니까 얘가 복소 함수긴 하지만 실수부 허수부 나눠놓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어떤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최대 최소 가지니까 이걸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아마 선적분에서 많이 했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커브를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원이긴 하지만 얘는 이 IT를 똑같은 시간 얘는 0에서 2파이라고 하면은 얘는 한 바퀴만 도는 거고, 만약에 얘를 내가 이에 EIT로 매개화를 하면은 똑같이 t는 0에서 파이까지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두 바퀴가 되니까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구해놓고 보면은 얘가 두 배가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매개화를 할 때 그러면 원을 아까는 계속 2의 IT를 이렇게 위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매개화를 많이 했었는데 왜 두 번째로 안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두 번째 이렇게 두 바퀴 도는 거, 여러 바퀴 도는 것들은 심플이 아닙니다. 심플이 뭐였냐면 교차하지 않는 거를 심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바퀴면 교차 안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림을 진짜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여기서 만나니까 심플이 아닌데, 얘는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교차 안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겠지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한 바퀴 그리고 두 번째 바퀴를 다른 색으로 그려보면은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교차하고 있으니까 심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심플인 거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 바퀴 도는 걸로 매개화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얘를 0에서 파이까지만 보면은 얘는 한 바퀴니까 문제 없겠죠, 그렇죠? 네. 얘는 다만 도는 속도가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도는 속도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선적분에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치환적분에서 했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치환적분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곡선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매개화를 하고 싶은데 좀 아까처럼 다른 표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까 2의 IT를 0에서 파이까지 한 거랑 얘를 0에서 파이까지 한 거랑 매개화를 해보면 이 IT를 ET를
S라고 해보면 얘는 2의 S가 되고 0에서 T가 2분의 S였어. 파이니까 2의 IS인데 S가 0에서 2파이. 그리고 뭐 적분할 때는 뭐 EDT는 D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 적분하듯이 해보면은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책에 증명이 있나? 뭐 증명할 게 뭐 증명도 있긴 한데 결국은 진짜 치환 적분에서 하는 얘기랑 뭐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뭐 요 얘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치환 적분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뭐 치환 적분 모르는 거 아니니까 제가 테오렘 7.2.1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얘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얘기는 그래도 얘기가 조금 필요한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매개와 있을 때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것도 뭐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매개화하면은 뭐 적분값이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알고 있는 거를 잠깐 다시 얘기해 보면은 원래 어떤 곡선 C가 있었는데 얘를 뭐 xt 플러스 iyt로 매개화된 어떤 뭐 원으로 그냥 좀 그래도 우리가 원이 좀 익숙하니까 원으로 마음속에 생각을 해두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반시계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잘 돌고 있는 GT가 있는데 마이너스 C라는 거를 세로 정의를 해요. 얘를 세로 정의를 하면 뭔가 곡선에다가 음수를 취하고 이런 거를 뭐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C라는 새로운 기호로 생각을 해주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 똑같은 식인데 t만 다 마이너스 t로 바꿔준 거.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t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t가 뭐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그래서 얘는 같은 곡선인데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새로운 곡선인데 그냥 C를 반대로 돌고 있는 반대로 도는 곡선을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요 새로운 곡선 위에서의 적분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새로운 곡선 위에서의 적분을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은 잘 매개화를 해주고 계산을 해주면은 치환 적분을 결국은 할 텐데 마이너스 t를 뭐 s 같은 걸로 놓고 막 적분을 계산을 할 텐데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잘 나와서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c라는 어떤 새로운 마이너스 c라고 뭐 부르긴 부르는데 어쨌든 어떤 이런 새로운 곡선 위에서의 적분을 하는데 내가 새로 만들어낸 곡선이 원래 있는 곡선이랑 뭐 아주 다른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애로 만들었으니까 왠지 원래 곡선 위에서의 적분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부호 차이만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적분을 해주면 뭐 궁금할 수가 있죠. 반대 방향으로 적분하면은 뭔가 어떤 다른 뭐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적분 값이 원래대로 뭐 얘를 뭐 원래 방향이라고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으로 적분을 한 거랑 얘를 반대 방향으로 적분했을 때랑 뭐 값이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뭐 다르게 적분을 하는 거니까.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제 부호 차이만 나더라.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증명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적분을 하면은 부호가 적분의 부호가 바뀐다. 뭐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루즐리 스피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 그냥 대충 얘기하면은 어떤 심플 칸토 C가 있을 때 C 위에서의 적분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이 경로의 부호에만 잘 의존을 한다. 이해나 얘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매개한 마이너스 C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 이렇게 향이 바뀌면 방향을 바꿔주면은 뭐 적분 값이 바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요것도 뭐 아까 했었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적분도 우리가 잘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Z는 R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매개화를 해야겠죠. 얘는 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 원인데 이거를 식으로 잘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R2에 IT 넣고, 뭐 한 바퀴 다 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매개화를 해놓고 DZ는 I, R2에 IT, DT 여서 뭐 다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뭐 절대값 Z의 N제곱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앞에 두 개는 그냥 뭐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조금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쉽게 들진 않는데, 그 이유는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가 x로 주어져 있는데 x가 어쨌든 z를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로 나눴을 때 뭐 실수부에 해당하는 영역이니까 얘를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뭐 이거인 거죠. 어쨌든 z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준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적분을 뭐 그냥 해주면은 되겠죠. 근데 해주면 되긴 하는데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x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 놓고 보면은 뭐 z에 대한 적분은 잘 해주면은 되겠죠, 그렇죠? z에 대한 거 잘 이렇게 쪼개 놓고 보면은 z는 r 위에서 2분의 1 z 절대값 z 해놓고 뭐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종종 쓰이는 테크닉을 그냥 하나 소개하자면은 절대값 z가 r이니까 z 제곱 뭐 z 크기의 제곱이 r 제곱이 당연히 되고, 그래서 얘를 z 바로 나눠서 z 바도 z에 대한 식으로 잘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어떤 계산을 해주면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i 파이 r 제곱 같은 게 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계산하는 거는 뭐 x를 적분하라고 해서 x가 뭐 안 나온 뭐 여기 식에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x의 z의 실수부를 x, 허수부를 y로 표현하니까 그냥 요거를 잘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그냥 z를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뭐 zt를 r 코사인 t 더하기 i 사인 rt 뭐 이렇게 놓고 뭐 생각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계산을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뒤로 갈수록 지금까지 계산하는 것도 좀 있긴 했는데 이제 뒤에는 진짜로 적분의 성질들 같은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계산보다는 뭐 증명하는 거 위주로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선적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뭐 이때까지 선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다른 거는 아니긴 하지만, 선적분이어서 뭐 별 다른 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잘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뭐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첫 시간에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주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적분 값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도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얘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떤 얘를 어떤 이런 구간 위에서 적분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양끝점, B랑 A가 양끝점이니까 이거의 경계, 얘의 경계. 혹시 경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많이 보셨죠? 네.
뭐 계속 복소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런 요기요가 어떻게 보면 약간 경계를 취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뭐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얘는 그냥 구간 AB의 경계가 뭐냐, AB의 경계가 뭐냐, 경계는 뭐 양끝점이겠죠. 양끝점. 그래서 뭐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어떤 함수의 이 바운더리, 경계에서의 행동이랑 그냥 그거의 미분된 거에 이 닫힌 구간, 이 구간 전체에서의 어떤 미분된 함수의 행동이랑 원래 함수의 양끝점에서의 행동이랑 뭐 관계를 지어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로 막 좀 이따 나오는 이제 그린 정리라든지 뭐 스토크스 정리 이런 것도 결국은 같은 얘기였죠. 이제 영역을 1차원에 있었던 거를 2차원으로 확장하고 3차원으로 확장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벡터 미적분학, 미적분학 뒷부분에 있는 거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티오렘 7.30에 있는 거는 그냥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인데 얘를 원래는 실수로 가는 애였는데 이제 얘를 복소수로 잘 확장을 해도 여전히 성립한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여전히 정의역이 R이니까 우리가 이 얘를 어떤 F를 뭐 이런 식으로 실수 두 개로 쪼개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잘 됐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쪼개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것도 잘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원래는 R에서 R로 가는 거는 잘 성립을 했는데 이제 R에서 C로 가는 것까지도 확장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의 적분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A에서 B까지 X의 적분을 그냥 실수부 따로 적분한 거, 허수부 적분한 거로 나눠서 생각을 했으니까 어차피 요 각각에 대해서는 어차피 F1도 실변수고 값도 실수고 얘도 F2도 뭐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실수, 치역도 실수니까 각각에 대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잘 적용해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별 다른 내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그린 정리도 우리가 예전에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거니까 뭐 책에 증명이 있긴 한데 제가 뭐 증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결과만 이용을 해서 어떤 P랑 Q가 연속일 때, 여기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P랑 Q가 연속이고 얘네 도함수도 연속일 때, 도함수도 연속이고 중요한 거는 도함수가 연속이다. 도함수가 연속이면 당연히 원래 거는 연속이 되겠죠. 도함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래 거 미분 가능할 거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원래 거 P랑 Q가 P랑 Q의 도함수들이 연속이고, 두 번째로는 simply connected 닫힌 영역. 그래서 잘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거에 바운더리를 C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얘를 가끔 이 파셜 기호를 조금 남용을 해서, 남용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왜냐면 뭐 바운더리라 그랬으니까 C를 그냥 아래 경계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파셜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파셜 기호들이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기억할 때 그렇게 잘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 나중에 뭐 이런 뭐 그린 정리, 스토크스 정리, 뭐 미적분학의 정리가 사실은 하나였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얘네들을 이제 일관된 폼으로 써주면은 좀 더 예쁘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영역에서의 미분된 함수, 도함수들의 적분이랑 그 영역의 경계에서의 원래 함수의 적분 사이에 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책에 정리가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뭐 정리를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필요한 이유는 얘가 어쨌든
지금 어떤 x, y라는 점들을 이런 점을 보내주고 있는 R2에서 R2로 가는 어떤 벡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얘를 우리는 복수수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뭐 x 플러스 iy에서 얘를 px, y 더하기 i, qxy로 가는 어떤 이런 뭐 변수도 복소수고 함수 값도 복소수가 되는 이런 복소 함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 그린 정리를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요 중요한 정리를, 뭔가 코시라는 뭐 사람 이름 붙은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뭐 코시, 가우스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붙은 게 더 중요하게 많이 쓰였죠. 그래서 이 코시의 정리이긴 한데 weak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약하다는 뜻인데, 보통 우리가 약하다라는 얘기를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쓰는데, 우리가 뭐 수학에서의 대부분의 정리가 어쨌든 뭐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으니까, 어떤 정리가 뭐 보통의 정리들이 뭐 가정이 어떻고 뭐 함수 f가 뭐 무슨 조건을 만족하고 뭐가 어떨 때 뭐 f가 뭐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보통 어떤 정리가 위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보통 뭐 결론이 약하거나 뭐 약하다고 했으니까 뭐 결론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가정이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사실 뭐 두 개가 뭐 크게 다른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떤 강한 정리, 뭐 스트롱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좀 좋은 정리다, 어떤 뭐 센 정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결론이 세거나 아니면 가정이 약하거나. 뭐 생각을 해봐도 별거 가정을 안 했는데 결론으로 되게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좋은 정리라고 부르고, 반대로 가정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뭐 결론은 뭐 별거 아닌 걸 얻으면은 약간 위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약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코시의 어떤 뭐 약한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 가정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좀 가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weak이라는 단어를 뗀 그냥 코시 티오렘을 증명을 할 텐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뭔가 좀 약한 버전 먼저 하고 좀 가정을 좀 많이 넣어놓고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성질들을 더 공부해 나가면서 사실은 그런 가정까지는 안 해도 됐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리인지 한번 보면, 우선 F가 어널리틱이고, 어널리틱이 이제 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어널리틱인데,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거는 요 뜻입니다. 요거가 있어서 약하다고 하는 건데, 얘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얘도 사실은 우리가 8장쯤 가면은 어널리틱이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얘기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얘기는 모르니까 우선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가끔 강조를 안 할 때가 있는데 이 영역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역에 대해서 약간 뭐 해석학이니까 당연히 영역의 어떤 뭐 위상적인 성질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긴 하겠지만, 복소적분을 얘기를 할 때는 영역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뭐 어떤 책에는 뭐 가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좋은 밭에서 곡식이 잘 자란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어떤 정역이 좋으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얘기를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정역이 simply connected일 때, 그리고 이제 C는 이 D 안에 있는 어떤 closed contour다, 그러니까 어떤 닫힌 패곡선인데 뭐 조각적으로 잘 연속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C 위에서 어떤 패곡선 위에서 F를 적분하면은 0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게, 어떤 얘를 1차원으로 내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패곡선 위에서 뭐를 적분하면은
이제 0이 된다라는 주장인데 여기서 뭐 어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폐곡선 어떤 닫히는 곡선 약간 러프하게 폐곡선 위에서 적분하면 0이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폐곡선이긴 한데 어떤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안에 있는 폐곡선, 심플이고 어떤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안에 있는 폐곡선. 도메인 안에 있는 폐곡선이고 여기서 적분하는데 뭘 적분할 건지 아무 얘기가 없죠. 그래서 뭘 적분할 거냐면은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긴 한데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적분하면은 0이 된다라는 게 코시의 윅 티어렘인데 뭐 A에서 A까지 적분하는 거 당연히 0이어서 우리가 얘는 어떤 닫히는 곡선 위에서 폐곡선 위에서 적분한 것도 0일 것 같다 라고 좀 일반화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이런 일반화를 할 때는 그냥 일반화가 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닫힌 곡선 위에서 적분을 하면은 0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몇 가지 좀 제약 조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곡선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그냥 닫힌 곡선이기만 하면은 안 되고 심플이면서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안에서 잘 정의된 폐곡선. 또 하나는 함수에 대한 조건도 필요한데 어널리틱이면서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0이 된다 라는 얘기고 뒤에도 아마 리마크 이런 데에서 되게 가정 좀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결국 이 윅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얘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는 조건이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조건이 사실 필요 없어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증명을 할 텐데 증명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따름 정리로 코롤러리로 나와 있는 거는 위에서랑 똑같은 F랑 어떤 곡선 C에 대해서 어떤 도메인 안에 있는 C1이랑 C2가 위에서처럼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안에 있는 클로즈드 컨투어일 때 다만 양끝점이 같은 그래서 어떤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구멍이 없는 이런 D라는 영역 안에 C1이랑 C2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니셜 포인트랑 터미널 포인트가 같은 그러니까 양끝점이 같은데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라고 했을 때 C1을 따라 적분하나 C2를 따라 적분하나 똑같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C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A에서 B라고 하면은 C1으로 갔다가 이제 C2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그러니까 저렇게 되어 있긴 한데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걸로 마이너스 C2가 되겠죠. 근데 얘는 그러면은 D 안에서 잘 정의된 어떤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되니까 여기 위에서 적분한 거는 0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쪼개서 쓸 수가 있으니까 아까 곡선 쪼개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적분을 해주면은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양끝점만 똑같으면은 어떤 경로를 따라가든 적분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거랑 좀 비슷한 결론인 거죠. A, B라는 어떤 구간 위에서 적분을 하는데 결국 적분 값을 놓고 보면은 어떤 FB 빼기 FA로 주어지니까 양끝점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 B라는 어떤 시점, 종점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경로를 따라가도 적분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 결론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닫힌 곡선 위에서 적분을 했을 때 0이 된다. 왜냐면 얘가 결국 얘기해 주는 게 여기 따름 정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닫힌 곡선 위에서 적분을 했다는 게 결국은 어떤 뭐 시점 종점 고정해 놓고 보면은 어떤 경로를 따라가든 적분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되게 강력한 느낌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양 끝점만 잘 알면 된다. 어떤 경로를 왔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양 끝점에서만 보면 된다라는 게 결국은 이 닫힌 곡선 위에서 적분하는 게 0이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리를 증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F가 지금 뭐 어널리틱이고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F를 PQ로 매겨를 F를 UV라고 써보면 U 플러스 IV로 써보면 우선은 어널리틱이라고 했으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해서 UX는 VY, UY는 마이너스 VX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쓸 수가 있고 문제에서도 얘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들을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네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연속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를 적분한 값이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 얘를 이제 곡선을 이제 z를 뭐 t에 대한 식으로 매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우리가 지금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매개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요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f를 u 플러스 iv로 쓰고 dz를 요런 표현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어떤 요거를 쓰는 거는 아니고 얘를 곡선 위에서 u 플러스 iv dx 플러스 i dy로 써놓고 보면은 u dx 마이너스 v dy 플러스 i의 v dx 더하기 u dy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을 이제 실수부 허수부 나눠져 있는데 이제 각각을 잠깐만 살펴보면 얘를 뭐 udx라고 조금 친절하게 uxy dx 플러스 마이너스 vxy dy를 이제 그린 정리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린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린 정리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린 정리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이걸 왜 쓸 수 있냐면 아까 문제에서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들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으면 그린 정리는 당연히 못 쓰는 거겠죠. 그리고 그린 정리에서 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가정을 했었던 이유는 이중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도함수들을 적분을 해야 되니까 뭐 연속이면은 적분이 잘 되니까 그래서 연속성을 가정했었던 이유는 어쨌든 이 도함수들에 대한 적분을 얘기할 때 뭐 막히는 게 없으려고 막히는 게 없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연속 정도를 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린 정리에서 이런 도함수들의 연속성을 가정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적분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린 정리를 써먹을 수 있는 이유는 도함수들이 연속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써보면 아까 그린 정리가 뭐였냐면 뭐 f가 어떤 뭐 pq라는 벡터장으로 주어져 있을 때 q dy는 어떤 뭐 영역에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얘도 어떤 C가 포함하고 있는 어떤 영역을
뭐 R이라고 해보면 지금 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D라는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 잘 있고 C는 여기 안에서 정의된 어떤 심플 클로즈드 커브, 향이 잘 되어 있는 C는 심플 클로즈드 커브 도메인, 얘는 심플 클로즈드 커브. 그랬을 때 R은 얘가 C가 만들어내는 영역, C가 만들어내는 이 영역을 R이라고 하면은 뭐 C가 만드는 영역, R이라고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V를 X로 미분한 거 더하기 U를 Y로 미분한 거. 바뀌었나? Q를 그림 정리가 아닌데 UDX 마이너스 VDY 빼는 거구나 참. 그러니까 뒤에 거를 X로 미분한 거 빼기 U를 Y로 미분한 거 DX DY가 되고, 비슷하게 저 뒤에 있는 애도 보면 VDX 더하기 UDY도 그림 정리에 의해서 얘는 VDX UDY니까 V, U니까 뒤에 있는 거를 X로 미분하고 앞에 있는 거를 Y로 미분한 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잘 보면은 이 적분을 하고 있는 이 피적분 함수를 잘 보면은 얘네가 0이죠. 왜냐면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코시-리만 방정식에서 UX랑 UY가 마이너스 VX고 UX가 VY니까 얘도 0인 이유는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실수부, 허수부 다 0이니까 0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코시의 윅 티어렘인데, F가 어널리틱이고 F 프라임이, 그러니까 F의 도함수들이 연속일 때 어떤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안에서 잘 정의가 된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있을 때 그 커브를 따라서 이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 0이 된다.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린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그린 정리를 왜 이용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린 정리를 이용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제가 여기서 했었던 얘기들을 뭐 다 쓴 건데, 뭐 리마크 7.35에 있는 거는 뭐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분 값이 어떤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적분 값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양끝점에만 의존한다. 근데 뭐 어떤 경우인지까지 잘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뭐 어널리틱이고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가질 때. 그래서 이 코시 윅 티어렘이 윅한 이유는 왜냐면 어널리틱 펑션이 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거를 가정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린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지 아직은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뭐 다른 어널리틱 펑션들의 성질들을 공부하고 나면은 결국은 어널리틱 펑션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항상 갖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증명을 할 텐데, 8장 가서 증명을 할 텐데,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그럼 이제 그냥 뒤에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F가 어널리틱이고 뭐 도메인이 심플리 커넥티드고 거기 안에 있는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생각을 하면 그 곡선 따라서 적분하면은 0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어널리틱 펑션이 컨티뉴어스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걸 증명할 때 뭐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얘는 정말로 실수에서랑은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어널리틱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지 도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거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예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실수에서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도함수의 연속성을 당연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뭐 복수함수에서는 이런 성질들이 성립하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성질인데 얘도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는 뭐 멀티플리 커넥티드에 대한 얘기고 뒤에 가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게 말이 있지 않나? 코시 시오렘을 어떤 직사각형 위에서 말 안 썼는데 아까는 뭐 어떤 코시의 윅 시오렘 같은 거였다면은 얘는 어떤 코시 시오렘을 어떤 직사각형 위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테이트만 얘기를 하면은 F가 어떤 영역에서 어널리틱인데 렉탱글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냥 도메인인데 그냥 렉탱글이랑 뭐 안에 있는 내부까지 다 포함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는 이 C를 따라, 왜냐면 렉탱글이니까 얘를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잘 매개화를 하면은 요 직사각형을 따라서 적분하면은 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는 임의의 심플 클로즈드 커브는 얘기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는 F에다 조건을 좀 더 주면은 뭐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추가로 주면은 C가 심플 클로즈드까지 되는데 이제 아까 뭐 코시의 윅 시오렘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우선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는 이제 가정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아직은 이제 렉탱글 위에서 어떤 직사각형 위에서는 성립을 한다. 그래서 뭐 나중에도 이제 이것도 더 확장을 할 겁니다. 뭐 렉탱글 했으니까 어떤 원 위에서도 할 거고 이제 임의의 어떤 심플 클로즈 커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몇 가지 좀 준비 단계들이 필요해서 좀 약한 거서부터 하고 제일 나중에 가면은 정말로 일반화되는 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7.39의 증명도 보면은 되게 신박하게 잘 증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미리 내용을 보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류에 대한 증명을 계속 할 겁니다. 이제 결국은 패곡선 따라 적분하면 0이다. 라는 어떤 좀 러프한 명제들을 이제 조건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뭐 되도록이면 조건을 많이 안 넣고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조건들이 최소로 얼마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패곡선 따라서 적분하는 게 0이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그게 결국은 코시 티오렘이어서 이제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더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